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키워드는 회복과 도약이었는데요. 민간 공공협력성 첨단 산업 투자, 녹색 디지털 전환 기반의 고부가가치 일자리, 지역 균형 발전과 사회 안전망 확충을 3대 축으로 제시했습니다. 그중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이 정부의 철학은 다양한 정책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서울대 10개 만들기나 지역의사제, 공공의료 사관학교 정책 같은 것이죠. 아쉽게도 이번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지방자치나 지방균형에 대한 이야기는 비중 있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5극 3특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하루빨리 제시해야 하는 것은 남은 숙제입니다. 당장 광주 전남 특별광역연합이 출범을 했지만 정부가 제시하는 다극 수도 중 하나로서 구체적인 전략과 함께 넘어야 할 산들이 여전히 많은데요. 재정, 사무 범위와 권한, 시민 참여, 공통의제 개발과 같은 의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리고 부울경 같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늦은 출발도 어려운 점인데요. 속도도 내용도 중요합니다. 광주와 전남의 시너지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이 정부의 전략이 잘 들어맞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는 뭐하니 시간에 광양시의 정책들 들어보겠고요. 뉴스 브리핑 이번 주 취재기 안단이 극장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9월 11일 목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첫 뉴스는 지난 시간에 전해주셨던 광양 짚라인 헐값 위탁 운영 관련된 소식 후속 취재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이 짚라인 자체가 처음에 69억 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처음부터 이용객 예측 등 이게 좀 부실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여름 휴가 기간 성수기임에도 광양 짚라인은 이용객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 평일에는 한 명 탈 때도 있고 주말에는 한 10명 정도 이용했다. 그런 어. 목격담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실제 지난 6월까지 이용객을 보니까 4,10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작년 12월에 운영을 시작해가지고 6월까지요. 예. 그리고 이를 계산해 보니까 하루 평균 한 23명도 안 되는 꼴이더라고요. 당초 광양시는 연간 5만 5천여 명이 이용을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69억 원을 들여서 짚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운영은 민간에 맡겼는데 연간 위탁 수수료는 1억 5,600만 원으로 현재 있는 운영사와 3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용객이 예측치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자 위탁 운영사는 개장 8개월 만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나선 거죠. 예. 문제는 아시다시피 여수에도 있고 또 경남 하동은 물론이고 구례, 곡성, 강진 등 전국 지자체 곳곳에 짚라인이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더욱이 전국적으로 명물이 난 그런 짚라인만 20곳 이상이거든요. 예. 이런 수요 예측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치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짚라인을 설치해서 관광객을 유치를 하겠다. 이 경쟁력 없는 거 가지고 과연 가능한지 어떤 발상인지 참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이미 지금 광양 섬진강 별빛 스카이 짚라인은 애물단지를 넘어서 돈 먹는 하마가 됐다.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광양시 의회는 이 논란의 민간 위탁안 부결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광양시의회는 오늘 열린 임시회 2차 본회의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섬진강 별빛 스카이 짚라인 위탁 사업자 재지정을 위한 민간 위탁 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예. 섬진강 짚라인 운영사가 적자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청을 하자 광양시는 이번 회기에서 동의안을 상정을 한 건데요. 이 동의안에는 위탁 금액을 기존 연간 사용료 1억 5,600만 원에서 3,172만 원으로 줄여서 민간 위탁하겠다.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 이 3,172만 원 같은 경우는 기존 금액의 한 20% 수준에 불과한 아주 헐값이다. 그런 위탁 논란이 계속 제기되어 왔었거든요. 예.
시의회 상임위는 현재 연간 1억 5,600만 원의 사용료를 내는 운영사와 2027년 12월까지 위탁 계약을 했다는 점, 또 용역에서 최초 위탁 사용료가 1억 5천여만 원으로 산정된 점, 또 광양시가 다른 업체를 찾기 위한 조치가 부족했다 그런 점 등을 이유로 동의안을 부결했습니다. 네. 상임위에서는 광양시가 그 특정 업체 편의를 봐주는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상임위는 69억 원을 들여 설치한 시설을 1년에 3,170여만 원의 사용료를 받고 민간 위탁을 한다는 게 가당키냐 하냐 그러면서 1억 5,600만 원의 사용료를 내겠다며 운영을 해온 업체가 포기를 하겠다는데 광양시가 업체 편의를 봐주는 것과 다름없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 기존에 1억 5천만 원을 내고 했던 그 업체는 뭐가 되는 빠져나가는 겁니까? 거고 예. 그 업체들은 빠져나가고 음. 이제 3,170만 원 정도의 위탁 운영료를 주고 새로운 업체를 이제 모집을 하겠다는 게 광양시의 입장인 그러니까요. 거죠. 예. 앞으로 2년 이상 계약이 남아 있는데도 그 업체들은 빠져나가게 퇴로를 열어주는 거죠. 아무튼 오늘 광양시의회 상임위는 운영사 계약 해지를 통보했더라도 새로운 업체가 선정이 될 때까지 현재 운영사가 의무적으로 운영을 계속해야 한다 그렇게도 촉구를 했는데요. 예. 참고로 광양시는 정기적으로 모노레일 안전 진단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예. 이 비용만 하더라도 한 번 받을 때 한 6천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3,200만 원의 돈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안전 진단비도 못 뽑을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광양 짚라인 헐값 위탁 논란 좀 알아봤고요.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전남에도 적조주의보가 발령됐다는 얘기 저희가 했었는데요. 결국 10만 6천여 마리가 폐사하는 등 올해 첫 적조 피해가 발생을 했네요. 네, 최근 여수시 돌산읍 4개 양식어가에서 어류 폐사 신고가 잇따라 접수가 됐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참돔 7만 마리, 돌돔 3만 4천여 마리, 그리고 숭어 2천 마리, 농어 500마리 등 모두 10만 6,50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예. 금액으로는 잠정 2억 4,8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전남 해역에서 적조 피해가 발생한 것은 2019년 이후 6년 만입니다. 고수온이 장기간 유지되면서 적조 생물인 코클로디니움 증식도 활발해져서 앞으로 추가 피해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수산당국은 우려를 했습니다. 예, 올여름 고수온으로 물고기 긴급 방류를 하는 등 대응을 했었는데 이제는 적조 때문에 또 피해가 예상되면서 어간은 참 울상이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나마 여수 인근 바다 수온은 한때 29도에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는 24도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여수와 고흥 등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 가망만에 이어 등량만에 적조주의보가 추가 발령됐습니다. 그리고 전남 서부 남해 앞바다에는 예비특보가 이미 내려졌고요. 예. 이번 주의보 발령 해역에는 참돔, 감성돔 등 양식어류 6,407만 마리가 양식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가운데 423만 마리는 피해에 대비해서 긴급 방류를 했습니다. 현재 전남도와 각 시군은 특보 확대에 따라서 방제와 예찰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황토 5,350톤을 살포를 했고 장비들, 선박들을 동원해서 계속 방제를 하고 있는데요. 전남도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적조 발생 해역 어업인은 먹이 공급 중단을 하고 야간 산소 발생기 가동 등 양식장 관리 요령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 취재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수 MBC 유민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요즘 보도센터에 그 취재하시는 기자님들이 다 자리에 계시는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많이 해외로 이제 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잘 나가세요. 좀 좋은 소식을 좀 전하고 싶어서 세계 네. 곳곳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요즘 보도센터 해외 출장이 잦은 상황. 지난주에 저희가 김단비 기자와 함께 일본 출장기 풀어봤는데 오늘은 유민호 기자와 함께 독일 출장기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취재차 다녀오신 겁니까? 네, 이제 8월 말에 저희 이제 방송기자 연합회랑 에너지 전환 포럼이 주관한 에너지 전환 연수가 있어요. 이 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고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그 선진국 현장들, 이제 국내외 현장들을 좀 둘러보는 건데 예. 이 제가 다녀온 곳은 독일입니다. 이제 주로 뒤에 설명드릴 건데 이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같이 하는 영농형 태양광 관련 현장들을 좀 두루 둘러보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에너지 전환 연수 다른 기자분들도 같이 이렇게 갔다 오신 거예요? 네. 타 방송사? 네, 서울에서도 갔고 이 지역 언론에서도 갔고 여러 명이 이제 가서 취재 같이 했습니다. 또 같이 취재도 하시고 네트워킹도 하시고 아, 좋은 그렇습니다. 기회였던 독일 것 맥주가 정말 맛있었어요. 그래요? 아, 네. 부럽습니다. 네. 자, 기후 위기와 에너지 전환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해야 한다라는 거 맞죠? 네, 그런 개념이죠. 예. 자, 올해 여름만 봐도 기후 위기가 정말 크게 체감됐습니다. 올해 극한 기후 상황 한 번만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뭐 좀 짧게 정리하면 지금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서 더위가 좀 가신 거는 같은데 올여름 정말로 더웠습니다. 실제 광주기상청이 분석을 했는데 광주 전남 올해 여름철 평균 기온이 26.1도로 관측 이래 가장 높았고 아, 그래요. 이 가장 곳- 높았어요. 예, 관측이. 곳곳에서 이제 단시간에 비가 쏟아지는 극한 호우가 지금 벌어지고 있죠. 이 며칠 전에 여수 율촌에도 호우가 내려서 침수 피해가 났었는데 이게 보고 있으면 온열 질환으로 곳곳에선 또 사람들이 쓰러지고 불어난 물에 사람들이 휩쓸려가는 말 그대로 이제 기후 재난 시대 아니냐 이런 것 아. 같습니다. 기후 재난이라는 말이 진짜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와 자치단체도 관심을 가지고 관련된 움직임의 속도를 좀 내고 있잖아요. 네,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선 전부터 그리고 이제 국정과제에서도 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 전환 관련 내용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화석연료를 쓰는 산업단지를 이 재생에너지를 쓰는 산단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있고 예. 이 전남 서부 지역에 풍력, 태양광 발전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예. 이렇게 생산한 전기를 해상과 육상을 통해서 이 전력 수요가 많은 수도권으로 전송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계획도 이번 국정과제에 포함됐습니다. 네, 이게 좀 뭐 복잡한 내용 같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뭐 풍력 이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쓸 수 있게 전달을 하겠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내용도 좀 담겨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독일 사례를 본격적으로 좀 만나보겠습니다. 독일이 재생에너지 생산 같은 걸 좀 잘하는 나라로 유명합니까 원래? 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좀 선도적으로 유럽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통계를 살펴보면 독일 전체 전력 중에 이 54%를 해상과 육상, 이 풍력, 태양광 에너지로 이제 재생에너지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난해에만 46조 원 정도가 투자됐다고 한 만큼 이 독일 전역에서 에너지 전환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표로 세운 게 이 2035년 이제 한 10년 정도 남았죠. 이 예.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 100%로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뭐 원자력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2035년이라고 해도 사실 10년밖에 안 남은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제 특히 풍력이 좀 중점이긴 한데 예. 이제 태양광도 이제 계속해서 지금 뭐 설비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본격 취재를 하신 영농형 태양광 알아보도록 하죠. 영농형 태양광, 농사랑 태양광 합친 건데 이게 어떻게 합쳤다는 얘기예요? 네, 이제 태양광 발전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 태양광 발전은 그냥 땅 평지에다가 이제 태양광 패널이랑 모듈을 설치해서 발전하는 방식이잖아요. 예. 이제 그 영농형 태양 같은 경우에는 이 뭐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한데 태양광 패널을 좀 높게 올립니다. 예. 높게 올리면 밑에 공간이 좀 남잖아요. 예. 그 공간에다가 이제 간격을 좀 넓게 해서 그 아래다 이제 농사도 짓고 이제 가축도 기르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가축 기르고 농사 지으려면은 햇빛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위에 이렇게 그늘이 생겨버리면?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 작물에는 좀 일조량이 줄어들어서 생육이 좀 부진한 경우도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어떤 작물, 다른 작물과 뭐 특정 작물 같은 경우에는 이 태양광 패널 아래서 이제 강한 햇볕이 뭐 과일이 데인다던가 그런 것들을 좀 막아주는 그런 효과도 있었습니다. 또 강한 바람도 이제 패널이나 기둥이 막아줄 수도 있고 이제 최근에 이제 나주 배 농가를 제 국내 연수에서 갔다 왔는데 예. 이 배가 이제 배꽃이 펴야 되는데 이 봄에 냉해 피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태양광 발전을 하면 그 아래는 조금 따뜻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쪽 부분만 착과가 잘 돼서 꽃이 잘 피어서 이제 피해를 줄였다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좀 냉해를 막아주고 여름에는 너무 극한 태양을 좀 막아주고.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더 생육이 잘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입증이 보니까 됐다고 뭐 합니다. 소도 키우고 하던데요.
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없는 경우인데 이제 독일에 제가 다녀온 데는 이제 아래에서 소를 이제 키웠어요. 이제 소가를 키웠는데 이 소들이 그늘에서 좀 이제 더위도 좀 피하고 오히려 좀 생소들이 더 잘 자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게 실제로 근데 수익으로도 이어집니까? 현지 반응들 좀 어때요? 하고 계신 분들 네, 독일에서? 그렇습니다. 이제 농사 소득을 더해서 이제 전기까지 이제 팔아서 이제 수익을 얻는데요. 이 현지나 독일 현지나 세계적으로 보급이나 발전량이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관심도 커진 상황이고 이 독일 사례에서는 조금 제가 캐치를 못했는데 이 국내에서는 이 농사 수익보다 몇 배를 더 이제 수익을 더 가져가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태양광으로. 예, 그렇습니다. 실제 전남 영광에서는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 논농사를 짓고 위에는 전기를 발전하면서 그 수익을 나눠서 갖는 뭐 이른바 햇빛 연금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 에너지 연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수익을 나눠 갖는 그런 구조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태양광 패널을 단순히 이렇게 방금 말씀해주신 것은 지붕처럼 설치를 하는 방식이었고 다르게 세우는 방법도 있다고요. 네, 이제 수직형 태양광 사례를 좀 기사를 통해서 소개를 했는데 예. 이 많은 빛을 받으려면 이제 평평하게 이제 평행을 해서 세워야 되는데 이 수직으로 세우면 이 해가 중천에 안 뜨는 이제 아침 저녁에도 발전량은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좀 개통 좀 자세한 들어간 얘기인데 태양광은 당연히 정오 시간에 발전량이 되게 많겠죠. 예. 그렇다 보면 이제 전기값이 그 시간대는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독일 같은 경우는 전기 가격이 그 시간에는 무료일 때도 있다고 합니다. 워낙 너무 많아서 예, 발전량이 과잉돼서. 많아서 예. 와. 그렇기 때문에 좀 아침 저녁으로 발전을 해서 그때 전기를 팔면 조금 더 이제 보완이 된다. 그래서 이 수직과 수평을 좀 적절히 섞으면 이제 발전에 더 큰 이제 그런 도움이 된다 그런 겁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에는 이 영농형 태양광 아까 말씀하신 영광에 네, 있다고 그렇습니다. 하셨나요? 영광에도 있고 나주에도 있고 뭐 전북, 뭐 경기도에도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예. 한 70곳 정도가 이제 발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제 소형 단계에 머물고 있고 예. 또 이제 공공기관이랑 같이 연구하는 실증 단계 수준입니다. 이제 이렇기 때문에 뭐 좀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그 영광 같은 경우가 가장 큰 뭐 1메가와트급 규모라고 하는데 그게 예. 가장 큰 규모고 나머지는 좀 소형 발전 실증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시한부처럼 당장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에 영농형 태양광도 있다고요. 이건 어떤 사례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농지를 아무래도 이제 뭐 난개발 우려가 있다 보니까 태양광 발전을 하려면 좀 규제가 좀 까다롭습니다. 일단은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의 농지, 그러니까 뭐 비우량 농지라고 하는데 예. 여기다가 이제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네. 대신 이 용도를 8년만 딱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나주 배농가를 말을 했는데 이게 2019년도에 발전을 시작했으니까 8년이면 2027년, 지금이 한 2년 정도 남았는데 2년 뒤면 이걸 다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익이 낮은 뭐 상관없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염해 농지인데 그 영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척지예요. 그러니까 네. 벼가 자라기 힘든 환경인데 이런 염해 농지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돼서 20년 이상 가능한, 근데 그건 이제 소수인 경우죠. 대부분은 이제 8년이 지나면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이거를 앞으로 키워야 되는데 8년이라는 제한을 두면 어떡합니까? 네,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태양광에 대한 또 이제 뭐 부정적인 인식도 있고 하니까 좀 농지를 또 우리나라는 또 중요시 여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아하. 규제가 있었는데 국회나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잠재력을 인정해서 관련 이제 개정안들이 많이 발의가 돼 있고 네. 이 정부도 이제 아마 곧 발표를 할 것 같은데 네. 이거를 좀 한 23년 정도로 늘리는 방안들을 지금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개 태양광을 한번 설치를 하면 20년 정도를 쓸 수가 있는데 그래서 20년 정도를 발전을 해야지 뭐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8년 가지고는 뭐 이제 시작하려고 하다가 뭐 거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이외에 추가로 더 주목을 하면 좋을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독일 사례에서. 네, 오늘 이제 저희 방송에도 나갈 텐데 독일에는 이제 쥐트링크 프로젝트라는 대형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걸 좀 취재를 했는데요. 이게 뭐예요? 예, 우리나라처럼 이제 독일은 북부에서 재생에너지를 많이 생산을 하고 예. 남부 지역에 공장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뭐 이제 남쪽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을 하고 수도권에 이제 반도체 공장으로 전기를 보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연결하려면 약 700km 정도의 송전망 구축이 필요합니다. 와. 대신 이제 송전탑을 세우고 전선을 잇는 방식은 당연히 주민 반발이 극심할 것 같아요. 예. 당장 우리만 해도 지금 광양에 추가 송전탑을 짓겠다는 계획이 지금 들려오고 있어요. 한전에서. 예. 주민들이 좀 당시 10년 전에
전에도 크게 반발했었는데 지금도 이제 뭐 갈등 조짐이 있습니다. 이 독일은 이제 돈이 더 들더라도 이걸 완전히 땅으로 묻어서 이 700km를 지중하로 잇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땅 아래로. 네, 그렇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건설 비용이 전기 요금에 녹아들어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금이 비싸질 수도 있는데 뭐 사회적 합의나 그런 것 토론 등을 통해서 이런 방식들을 선택을 했고 재생에너지 단가가 이제 계속 낮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상쇄되지 않을까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좀 뭐 국내 취재나 이런 거 하면서 들었던 거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휴대전화 요금 선택하는 것처럼 예. 이제 재생에너지를 쓰고 싶으면 그 발전 전기를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선택형 요금제요. 네, 그런 것쯤에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더라도 나는 재생에너지 쓸래. 그러면 이제 재생에너지를 쓸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도 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생소한 사례여서 좀 주목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좀 이런 것들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좀 있으면 또 흥미롭게 같이 논의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수 MBC 유민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MBC 라디오 시는 뭐하니? 뻔하고 지루한 공무원은 가라. 뻔뻔하고 통통 튀는 공무원이 온다. 시는 뭐하니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 소식을 뻔하지 않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광양시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손춘아 김세희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또 약간 공교롭게도 옷을 다 가을가을하게 이렇게 맞춰 입고 온 듯이 브라운 색깔로 잘 맞춰 입고 왔는데 어제 전화하셨잖아요. 브라운 색깔 입고 오라고. 아유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이렇게 자 우연히 이렇게 옷도 마치 맞춰 입고 온 것처럼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시면 저희의 이 맞춘 듯한 의상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3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손춘아 팀장님? 러닝 지금도 하고 계세요? 러닝 저 네. 이제 오늘 방송 끝나고 하려고요. 가서 또. 저는 잠시 쉬었습니다. 아 그래요?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아 네, 관절? 관절. 예. 안 돼. 그러니까요. 삐걱삐걱 소리가 나서 에이. 잠시 멈췄다. 예, 무리하지 마시고 또 이제 네, 뛰기 좋은 날씨가 왔지 너무 않습니까?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예.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이제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한번 그럼, 또 네. 힘을 내서 뛰어주시기 바라고요. 김세희 팀장님. 아, 네. 저는 이 손춘아 팀장님에 따라서 예. 러닝을 열심히 진짜요? 네,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네. 거의 그냥 걷고 있습니다. 힘들어가지고. 아 근데 같이 나가세요 두 분이? 아니, 따로따로 장소는 나가죠. 틀리죠. 따로따로 네. 하지만 이제 오늘 각자 뛰자 이런 식으로 각자 뛰자. 우리 오. 세희 팀장님하고 같이 뛰면 속이 네. 터지겠죠. 네, 안 되죠. 아유 광양시 안 돼. 여기 홍보팀에 약간 러닝의 바람이 또 불었네요. 또 이렇게 아 좋습니다. 자, 건강하고 또 활기찬 우리 두 분과 함께하는 쉬는 뭐하니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난 시간에 전어 축제 이야기하면서 맛있는 전어에 수박 향이 난다 그러셨었나요? 저희가 그때 막 뜨악했던 뭐 기억이. 제가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 아마 제 멘트 듣고 네. 청취자분들이 많이 검색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검색을 했더니 네. 전어가 아니고 은어가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은어가 수박향이 난다? 전어나 뭐 은어나 같은 뭐 어종이니까. 아 그래요? 뭐 같은 거의- 어종 맞나요? 은어랑 같아요? 뭐 어쨌든 이제 같은 물고기잖아요. 같은 물고기. 아니에요. 저기 앞에 감도 출신 저희 작가님. 아 같은 어종 아니고 그냥 아니, 물고기다. 저기, 네. 물고기죠. 여튼 수박향은 나잖아요. 수박향 아직까지 저는 공감 못합니다만 자 어쨌든 전어 축제 이야기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로 다가왔습니까? 이번 주말 다른 관광지 찾지 마시고 네. 내일부터 일요일 14일까지 3일간 진월면 망덕 포구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24회 광양 전어 축제로 오십시오. 아 혹시- 내일부터군요. 네, 트로트 좋아하세요? 트로트 아직 뭐 그럴 나이는-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네. 트로트를 굉장히 좋아하시죠. 그럴 것 저희 또 같아요. 전전 아, 시간에 네. 신나는 오후도 하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예. 토요일에는 우리 초대 가수로 손비나, 목비, 일요일에는 김양, 박성현 가수가 온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번에 이제 새롭게 선보이는 육상 전어잡이 이 소리 시연 선조들 방식으로 전어잡이도 네. 하고요. 네. 그다음에 전어 가요제까지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진월면의 망덕 포구 야경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그래서 한 번도 안 보셨다면 꼭 이번 주말에 망덕 포구로 보고 싱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거 싱 좋습니다. 이번 전어 축제에서 저번 시간에 잠깐 좀 힌트를 주셨었는데 전어 그
자비 이런 것들도 막 네. 할 수 있다라고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이번 축제에서 어떻게 전어를 잡는지 실제로 전어 잡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요? 전어 그 전에는 이제 예. 전어잡이 소리 시연이라고 네. 그냥 행사장에서 육상에서 예. 그 직접 그냥 보여주셨는데 예. 처음으로 개최 이래 처음으로 해상에서 예. 실제 전어를 잡는 배를 띄운다 하더라고요. 오. 네, 실제 지금 전어를 잡고 있는 배고 네. 배를 한 4대를 띄운다고 하는데 네. 그 이제 어민회에서 직접 이제 그 배를 타고 그물을 펼쳐가지고 전어를 이제 기계로 끌어올리거나 뭐 손으로 뭐 끌어올리거나 해서 하고 사람들이 일반 관광객들이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분들이 하는 거를 네. 일반 관광객분들은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시연을? 소리 볼 수는 있는데 네. 거기가 이제 망덕포구가 이제 바다잖아요. 네. 보다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음. 바로 그 배에 드론을 띄운대요. 드론을 띄우면 네. 드론에서 영상을 바로 촬영을 하면서 그 촬영된 영상이 무대 그 스크린으로 해가지고 띄워지는 거를 무대에서 이렇게 화면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라이브로. 라이브로. 오, 좋습니다. 그래요. 실제로 이 그물에 전어가 딱 걸려 들어오는 그 생생한 현장을 보고 있으면 많은 분들이 더 신나하실 것 같은데, 네네. 자, 정말 광양, 가을 하면 전어 말고도 이 높아진 하늘을 보고 이 시상이 떠오르는 계절이 아니겠습니까? 광양, 윤동주의 친필 6호가 남아있는 광양에서 100일장이 또 열린다고요. 이건 무슨 소식입니까? 이제 올해 또 처음으로 시도가 되는 행사입니다. 바로 그 망덕포구 인근의 정병욱 가옥 앞에서 열리고요. 정병욱 가옥은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한 바와 같이 윤동주의 친필 6호 시집이 발견된 아주 의미 있는 장소이죠. 네. 그래서 이곳에서 13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초등학생 대상으로 100일장과 사생대회가 열립니다. 예. 참가 어린이들에게는 다양한 상장과 부상도 수여된다고 하니까 이왕 네. 망덕 포구에 오셨으면 예. 어머님들께서 아이들 손잡고 신청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축제는 전어 축제랑은 별개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어 축제의 일환인가요? 전어 축제 일환입니다. 아, 근데 이제 그래요? 주관을 이번에는 이제 광양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어 축제 내일부터 이제 3일간 진행이 되는 거죠. 3일 동안 어디 다른 데 가지 마시고 광양 망덕포구 일원으로 가시면 다양한 또 축제를 즐겨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먹을 수 있는 행사들도 좀 있는 거 맞죠? 전어? 네, 가시면 네. 그 전어 잡아가지고 네. 전어를 이렇게 또 구워 먹기도 하나 봐요. 근데 가시면은 그 전어 그 가게들도 식당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네. 드셔보실 수 있으니까 네. 꼭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문해 주시고 네. 수박 향이 나는지 어떤 고소한 향이 네. 나는지 직접 네. 또 느껴보고 오시면 좋을 맞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아. 자, 전어축제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자, 이제 정말 날씨도 가을가을해지고 있는데 추석도 얼마 안 남았어요. 이번 추석이 또 슈퍼 휴일이 그렇죠. 껴있는 추석인데 네, 맞습니다. 긴 연휴만큼이나 지갑은 좀 많이 얇아지는 그런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광양사랑 상품권으로 가게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요. 이거 어떤 소식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광양시에서는 소비 진작과 민생 회복을 위해서 네. 광양 사랑 상품권을 200억 원을 추가 발행해서 총 1,000억 원 규모로 확대를 했습니다. 네. 광양 사랑 상품권은 이제 1인당 월 70만 원까지 캐시백 적립이 되고요. 예. 사용처는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년도 매출 30억 미만의 광양 사랑 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이 됩니다. 예. 가입 및 충전은 이제 모바일 앱 착과 광양시 소재 농협, 뭐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서 가능하고요. 좀 보다 세부적인 디테일한 내용은 우리 목소리가 우리 이쁜 세희 팀장님께서 갑자기요?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겁니다. 네, 네. 일단 이 광양사랑 상품권 제가 듣기에 호우 피해를 입고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다안면 가맹점에서는 추가 5%를 또 지원을 한다고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아무쪼록 이 신속한 지원 복구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이게 좀 특이한 게 다른 때는 원래 상품권을 할인해주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됐는데 이번에는 후 캐시백이에요. 네, 저희 광양시는 예. 그 후캐시백 제도로 계속 그랬어요? 네, 계속 그렇게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후캐시백으로 하면 소상공인들한테 돌아가는 게 더 많잖아요. 사실 왜냐하면 캐시백도 써야 되니까 결제를 할 때. 그러니까 네. 저희가 뭐 10% 할인합니다 하면은 10,000원을 쓰면은 나중에 이후에 1,000원이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들어오면 그 1,000원을 또 다시 써야 되는 예, 거니까. 예. 그러니까 아하. 소상공인들한테는 뭐 10% 뭐 더 이상 큰 금액으로 지원이 되니까 예.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민들 반응은 좀 어때요? 시민들 반응은 그 주변에 보면은 쓰시고 계신 분들 보면은 예. 반응이 상당히 좋고요. 그래요. 저희 부모님도 연세가 꽤 있으신데 다 만드시고 충전도 가셔갖고 직접 매달 하시더라고요. 매달. 뭐 장 볼 때도 쓰고 또 우리 자녀 있으신 분들은 학원비로도 많이 예, 또 저도 쓰고. 학원비도 상당히 좋은 게 네. 이게 이제 광양으로 이제 가맹점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학원에 직접 방문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방문을 안 해도 요즘 학원 자체적으로 뭐 결제 선생이라고 뭐 어플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통하면 이 캐시백을 쓸 수 있는 광양사랑 상품권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추석을 맞아서 얼마나 캐시백을 해주느냐가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몇 퍼센트 됩니까? 네, 지금 현재 저희가 10% 캐시백을 주고 있는데 추석을 맞아 지금 명절 오잖아요. 그래서 예. 많이 쓰시라고 9월 예. 한 달간 15% 캐시백을 오. 지급을 해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이제 9월 끝난 다음에 10월부터 연말까지는 예. 13% 캐시백을 드리는데 오호. 예산이 소진될 시까지만 운영이 된다는 점. 10월에 70만 원 한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70만 원에 15% 한도. 예, 네. 70만 원에 15% 한도고요. 네, 네. 10월부터 연말까지는 13% 캐시백 행사를 맞습니다. 진행을 한다는 네, 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고요. 네. 자, 이 제도 또 이번 기회를 맞이해서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의 또 경제 네.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네. 바라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 좀 들어볼 텐데요. 아까부터 저희가 막 뭘 보여주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광양시가 마스코트를 새로 만든다고 들었는데 그럼 매돌이 어떡해요? 매돌이 친구 찾습니다. 아니 이제 매돌이 친구 찾습니다. 매돌이 아니 사라지는 이제 거예요? 매돌이는 네. 저희 마스코트가 아니고 네. 저희 시 공식 SNS 캐릭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 광양시 공식 마스코트는 네. 해야라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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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출력을 못 해와서 저희가 네. 이렇게 좀 보여주세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오. 해야. 해를 닮았죠. 네, 해야. 어.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번 AI한테 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네, GPT로 한번 돌려봤다 이렇게 나왔는데 GPT로는 제출하시면 안 네, 됩니다. 이 친구가 아니 이게 뭔지 좀 설명 일단 들어볼게요. 이 해야가 지금 만들어진 지가 한 20년이 넘었어요. 그런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죄송하지만 그렇죠. 예. 이제 그러다 보니 요즘 트렌드하고도 조금 거리가 멀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캐릭터 싸움인데. 시민들도 워낙에 저희 이제 매돌이가 네. 너무 유명해서 네. 시민들 인지도나 선호도가 지금 낮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해야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새로운 마스코트를 리브랜딩하기 위해서 공모전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 상금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전 국민 누구나 개인이나 팀으로 참가하실 수 있고요. 예. 상금도 총 1,400만 원. 와. 1,400만 원 규모로 마련을 했습니다. 접수는요? 그리고 접수는 이제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단 5일간 예. 광양 마이 광양 앱을 통해서 모바일로만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마이 광양 앱을 설치를 하셔야겠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그냥 캐릭터, 기본형 3컷, 앞면, 뒷면, 뭐 옆면 그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네. 이제 응용형 3컷. 뭐 이제 응용형은 뭐예요? 우리 해아가 뭐 부채를 들고 있다든지 좀 뭐 움직이는 다른 아니 뭐 이제 포즈나 한복을 입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응용. 해야 저희 마스코트를 응용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모양의 네. 3컷 준비하시면 되고 네. 그다음에 저희 이제 우리 매돌이와 함께하는 포즈 1컷까지 오호. 제출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심사는 시민 선호도 조사 50%,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전문가 심사 50%를 합산해서 공정하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 최종 결과는 11월 25일에 발표할 예정이고요. 예. 상금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궁금해요. 그래서 최우수상 광양시장상과 함께 700만 원.
와, 이거 진짜 네. 크네요. 700만 원이면 뭐 동남아 이제 식구들끼리 갔다 오지 않았을까 싶네요. 마스코트 하나 네. 잘 디자인하면 700만 원 전국에서 이거 들썩들썩 네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수상은 각 2점으로 각 200만 원씩. 예. 예, 그리고 이제 장려상도 각 3점, 각 1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말 상금이 네. 빵빵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예. 네네. 그래서 이제 이번 공모전은 이제 앞으로 광양시를 대표할 저희 이제 마스코트를 이제 대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니만큼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해주신 것처럼 AI로 돌려서 이거 창작하면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직접 드립니다. 디자인해 주셔야 되고 한번 그냥 예시로 보여드린 거예요. 심사에서 다 걸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양 마스코트 공모전 들어봤고요. 시간이 빠르게 흐르고 있는데 자 다음 소식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역에 살면 필수로 내야 하는 게 지방세인데 지방세 납세자를 보호하는 납세자 보호관 제도가 있다고요. 이건 어떤 제도입니까? 네, 납세자 보호관 제도가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 그 납세자의 권익 보호 구제를 위해서 있는 제도고 예. 지방세랑 관련해 가지고 억울하거나 부당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 납세자 보호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예. 상담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시정 요구를 통해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예. 보통 어떤 고충을 겪고 있고 또 어떤 도움 받을 수 있는지 간략하게 좀 들어볼까요? 예, 보통 지방세를 부과하는 부서는 저희 이제 광양시청이면 세정과에서 부과를 하는데 예. 이 부과하는 부서가 아닌 별도 다른 부서에서 이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방세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모르시니까 본인 상황에 대해서 부과된 세금이 너무 과도하다고 느끼거나 예. 아니면 세금을 많이 냈는데 환급을 받아야 될 거잖아요. 예. 환급 절차를 모른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뭐 코로나라든지 사업이 어려워졌을 경우에 납부하기가 힘드실 수도 있어요. 예. 뭐 징수 유예를 신청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를 주시면. 그럼 광양시 내에 그 납세자 보호관이라는 직책을 맡고 계신 분이 담당자가 배치되어 맞습니다. 있는 거예요?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다른 같은 부서에서 하면은 좀 공정하지 않을까봐 저희 기획예산 담당관실에 납세자 보호관이라고 예. 한 분이 계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로 전화를 주시면 되고 자세한 뭐 연락처나 이런 거는 잘 모르시면 저희 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다 게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확인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세금 내면서도 이거 나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좀 네. 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네, 그러신 분들도 계십니다. 계시고 저희가 그 규정이라든지 뭐 법이라든지 그렇게 부과가 되다 보니까 예. 그래서 그래도 한번 이런 게 좀 부당하다 느끼시면은 예. 저희 쪽에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권리 구제 제도를 활용하시면 그래도 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조금 더 일상적인 고민은 마을 세무사 무료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아, 맞습니다. 마을 세무사를 통해서 무료로 상담도 광양 시민 누구나 상담 가능하시거든요. 예. 이거는 세정가로 전화를 주시면 저기 세무사 해가지고 안내를 해드리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근무 시간 안에만 전화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광양 SNS 네. 대상 요거도 저희 꼭 말씀하고 싶으시다고요? 네, 저희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 팀에 지금 그 임무를 수행하러 나와가지고 네. 저희가 내일 금요일까지 그 대한민국 SNS 대상에 지금 투표를 하고 있는데 그 투표 기간이 내일 12일까지예요. 12일까지인데 자세한 내용은 저희 공식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예. 저희 광양시에 투표를 해주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광양시에 힘이 되시고요. 그리고 네. 투표해주신 분은 이벤트 참여도 가능하시니까 3분만 시간 내서 네. 저희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네, 예. 들어가서 뭐 로그인하고 해야 되는 절차가 좀 있긴 합니다만 있어요. 있긴 있어요. 합니다만 네. 그래도 네. 그 3분을 잘 견뎌서 네. 투표를 해주신 분들께는 뭐 치킨, 커피, 네. 뭐 화장품 상품권 이런 네, 것들 네, 네. 다양하게 준비되어 네, 있다고 맞습니다. 하니까요. 예, 예. 뭐 광양시에 무조건 해라는 아니지만 네, 네. 보시고 보시고. 광양시가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 드시는 분들은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무조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희는 3주 후에 뵙겠습니다. 네. 광양시청 감사합니다. 손춘아 김세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단이 여사하고 함께하는 안단이 극장 얼쑤
완마 이것이 다 뭔 일이요? 86만 원? 나는 이 돈을 쓴 적이 없는데 아이고 문자가 이리 온다냐. 아이고 어찐데 아이고 맞네. AI 걔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채 GPT야 은능 다시 나와 봐라잉.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안다니 여사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유 채 GPT야 잘 지냈냐. 그 뭔 일이냐면 글쎄 나 핸드폰을 하다 문자가 왔단 말이다. 이 핸드폰을 하다가 뭔 상품권을 49만 5천 원어치를 샀다 오고 교통카드도 여러 번 충전을 했단디. 아 이게 뭔 일인가 모르겠다. 명절 앞두고 쇼핑을 많이 하셨나 봐요. 상품권도 구입하시고 여행도 다니시려나 봅니다. 아이고야 그 아그들한테 빳빳한 새돈 빼갖고 용돈을 주는 맛이 있는데 뭐 하려고 그런 걸 산대. 나가 시장 가서 고기 쪽가 사 먹으려고 꽁꽁 싸매돈 돈인데 아이고 그것을 홀라당 뺏어가면 쓰간디. 그렇다면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나가 말이요 하도 보이스피싱이 많은 게 영어로 글씨가 뭘 오면은 그 아무것도 눌러도 안 해. 그리고 요 봐봐라. 뭘 샀다고 하는 시간이 새벽이요. 3시 10분 꿈나라에 가 있을 시간이지. 최근 이슈가 확인됐습니다. 예. KT 무단 소액 결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KT 안다니 여사와 비슷한 상황으로 현재까지 신고된 것만 270여 건, 1억 7천만 원의 피해가 있습니다. 피해 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요. 맨 처음에 요상한 문자가 와서 나가 그 신고를 했단 말이다. 아이 그랬더만 나가 잘못을 한 것이지 KT는 해킹을 안 당해요. 그러더란께. 근데 나만 피해 본 것이 아니요. 피해 건수가 수백 건으로 늘어나서 뒤늦게 차단 조치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답니다. 아이 원인이 무엇이간디 그러고 피해가 크대. 현재까지 초소형 기지국을 활용해 가짜 기지국을 만들어 해킹 당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가입자들의 정보를 수집했을 것으로 분석 중입니다. 어메 이 범인들이 차로 댕긴다고? 그러면 전국 어디에서든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 이거 이 말이 아니요. 아이고야 나는 납득이 안 된다. 납득이. KT에서는 무단 소액 결제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해 이용자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됐습니다. 직접 피해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아만 그래야지. 나가 쓰도 않았는디 통신사서 잘못 관리한 거 아니오. 아이고 이것이 그 1,000만 명이 쓰는 통신사라고 광고도 하더만 보안도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누가 마음 놓고 쓰겠어. 그나저나 내 정신적 피해 보상이랑 이 불안한 마음은 누가 보상해 준대. 제가 안아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됐고. 아이고 불안하다 불안해. 긁어본게 그 저번에 5월쯤인가 그 SKT 핸드폰이 해킹이 돼갖고 채 GPT 니랑 야가 안 했었냐. 그때 통신사를 쪼까 바꿔보라고 니가 야그했냐 안 했냐. 고장 안 난 거 함께 야그를 좀 해봐봐. 제 메모리에 오류가 생긴 듯 합니다. 지나간 정보를 찾을 수 없습니다. 아이고 요 캥긴 게 말 그 바꾸는 거 봐봐라 요거 아이고 암튼간에 유심칩을 준다고 신청했어라 하더만 그 엊그저께 연락이 왔더라. 인자사 유심이 도착했어요 하고 말이요. 근데 그 딱 전날에 나가 KT로 탁 바꿔버렸단 말이다. 안타깝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아이고 됐고. 먼 놈의 통신사마다 이리 해킹해도 약어고 보안이 허술해갖고 온 국민이 요라고 불안에 떨어야 쓰겄냐 이 말이여. 차라리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게 낫겠어. 삐삐로 치고 공중전화로 전화하고 그때로 말이여. 어때요? 삐삐가 뭔가요? 혹시 비버? 아이고 니는 GPT가 돼갖고 삐삐도 모르냐. 아이고 그 밤은 빨리 요러고 보내고 나 이쁨은 1004 요러고 보내고 이쁘다고 그렇게 천사를 그렇게 많이 받았어.
라디오 전망대가 9월 11일 목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